제이리의 마음 상담.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리의 마음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지난주에는 중독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중독 치료는 다른 만성 신체 질환의 치료와 마찬가지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의 예후와 재발 방지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독의 치료는 그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요. 정신심리 상담과 의료적인 치료, 그리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함께 제공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을 통한 중독의 치료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4가지 치료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1단계는 외래 환자 치료, 2단계는 집중적 외래 환자 치료 또는 부분적 입원 치료, 3단계는 레지덴셜 케어라고 해서 거주 입원 치료라고 부르는 단계이고, 마지막 4단계는 의학적으로 관리되는 집중적 입원 치료라고 부릅니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자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1단계의 외래 환자 치료 서비스 기관에 먼저 방문을 하고 거기서 적절한 서비스 단계를 안내받게 되겠지요. 비자발적으로 치료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주로 4단계나 3단계에서 시작했다가 그 하위 단계의 서비스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포트 시스템이 제공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리커버리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상호돕기 그룹 또는 마약 중독자 상호돕기 그룹 또는 도박 중독자 상호돕기 그룹 등이 대표적인 서포트 그룹들이며 인터넷으로 근처에 있는 그룹 미팅들의 시간과 장소를 찾고 참여도 매우 손쉬운 편입니다. 중독 환자의 치료 시스템은 시카고에서 비교적 잘 형성된 편이라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의지만 있다면 서비스를 지금이라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독자에 대한 가족의 도움과 자기 돌봄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 환자의 치료 과정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중독 환자가 가족 내에 있게 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가족 모두에게 가게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중독 환자가 가족 내에 있게 되면 그 중독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가족들의 정신건강의 상태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것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환자가 위기 상황이 오면 가정도 위기에 빠지고 조금 좋아지면 가족들도 괜찮은 상황이 계속 교차로 반복이 되고 있었지요. 그러한 가족분들은 우선 중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환자의 정신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지요. 환자가 사용하는 약물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과 위험성이 다를 수 있으니 그 약물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지요. 중독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그 개인을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 보는 관점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도덕적인 해이로 비판만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중독에서 더 빠져나오기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보는 관점이 오히려 그 개인이 좀 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독 환자와 가족 간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어떤 분위기로 하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비판적인 분위기에서의 대화는 오히려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관계가 더 틀어지는 과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포용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또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에 한계를 세우고 필요할 때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타이트한 한계 설정이나 너무 방만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 치료는
중독 치료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질환입니다. 가능한 중독 환자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될 때 설득하고 치료가 시작되었다면 그 과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가족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환자 가족분들의 자기 돌봄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독 치료의 과정이 장기간이 될 수 있고 재발할 수도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활동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미 시카고에서 진행하는 가족 서포트 프로그램들은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독 환자를 돕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나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의 말씀을 읽고 그 내용들을 기도 속에서 되뇌어 보세요. 그 내용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는 중에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도 돌아오고 그래서 상황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면서 판단력도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해야 할 것과 안 해도 되는 것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가족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세운 응답의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에이션 헬스 어소시에이션의 서브스텐스 유스 프로그램 매니저로 계신 제이리의 마음 상담이었습니다.